2년 동안 시세 차익은 한 6천만 원 나는, 실제로 버는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2년 후에는 시세 차익이 2억 7,700만 원이 납니다. 근데 자기 돈은 3,900만 원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요즘 부동산 투자 정말 답답하시죠? 정권마다 바뀌는 대출 규제에 또 실거주 의무, 여기에 보유세 폭탄까지. 근데 참 이상하죠. 그 와중에도 아파트 신고가는 계속 터져 나오고 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아파트는 포기하고 대출과 명의에서 자유로운 이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5억 원대의 이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5억 원대로 서울의 상가를 경매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서울 아파트 매입 시 실투자금은 1억 8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실투자금은 3,9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똑같은 이 5억 원대의 부동산인데 실투자금은 무려 4.6배가 차이 납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나요? 2년 뒤 이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기다리며 이자만 내는 사람과 매달 통장에 월세를 받으며 자산 가치를 올린 사람의 최종 수익 격차입니다. 확인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진짜 돈 되는 투자의 정답을 명확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해당 홈스밀이라는 저 물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트램이 지나가는 메인 라인에 있고요. 여기서 지금 남쪽으로 좀 더 가면은 가장 위례 중앙 상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타워가 나와요. 이제 그쪽으로 지금 제가 가는 길인데, 평일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낮 12시에 지금 현장을 나왔는데,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 현재 옛날에 그 홈스밀이 보증금 8천에 월세 330만 원, 즉 전용 면적당 평당 19만 4천 원에 임대가 맞춰져 있던 물건이었고요. 감정이 10억 8천이 됐는데 유찰이 여러 번 돼서 현재 감정가의 41%인 최저가 5억 2,400에 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 보시면은 이 물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요 2개 정도 공실이 보이고요. 건너편에 하나도 공실 하나 보이고요. 그 정도 1층에는 공실이 좀 보입니다. 저기 코너에도 하나 공실이 있는데, 저거는 좀 이따 가서 한번 볼게요. 내부에 기둥이 센터에 팍 있는 게 보이는데 좀 공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매핑한 곳 위주로 한번 좀 둘러볼게요. 지금 해당 건물이 홈스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보면 여기 지금 맘스터치라고 보이죠? 이 맘스터치가 평당 20만 2천 원에 나와 있어요. 이 입지가 갖고 있는 이 바닥 권리금이 지금 3천으로 지금 나와는 있어요. 물론 그렇게 거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라인은 바닥 권리금도 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가볼게요. 요 메인, 이 트램이 있는 요 라인의 1층의 경우 평당 한 20만원 정도의 임대료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맘스터치가 20만 2천 원이었고, 경매 물건에 했던 홈스밀이 19만 4천 원에 맞춰져 있었으니까, 요 1층 라인 같은 경우는 평당 20만원 정도로 임대가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요렇게 지금 합리적으로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한번 더 볼게요. 이제 그게 가능한지. 여기서 이쪽으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여기가 메인 라인에서 살짝 옆으로 들어가는 그쪽이거든요. 이게 지도만 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현장에 와서 딱 보이잖아요. 그냥 입지상으로 봤을 땐 코너라서 너무 좋은데, 안에 보시면은 내부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력벽 형태로서 절대로 파손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서, 왜냐면 입지는 좋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 안쪽인데, 저기 있잖아요. 이게 평당 24만 원에 지금 운영 중인 물건입니다. 좀 비싼 것 같긴 해요. 사실 저기 트램 쪽이 더 좋은 라인인데, 여기는 안으로 좀 들어왔는데도 오히려 더 비싸게 임차를 맞춰졌다. 요렇게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시면은, 그래서 이런 임대 시세, 지금 매핑 자료를 많이, 개수를 많이 확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는 갑자기 임대가가 튈 경우가 있고, 어떤 건 또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금 더 가시면은 여기 호도라고 보이시죠? 요게 아까 안쪽에 있었던 보다 입지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시성이 잘 보이잖아요. 요게 임대가 평당 21만 3천 원이에요. 임대가 안 좋은데 24만원이에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게요. 여기는 더 비싼 게 하나 있네요. 떡집인데 요거는 9.7평이고 3,500-290만원, 평당 29만 9천 원입니다. 거의 평당 30만 원 하는데, 트림 라인은 지금 20만 원대인데 트림 라인에 비해서
입주가 떨어지는데 좀 더 비싸게 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 바로 맞은편에 여기 피자, 요게 평당 147,000원이에요. 평당 147,000원. 이게 임대가 자체가 굉장히 좀 들쑥날쑥한 걸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시세보다 조금 높고 어떤 거는 좀 낮고,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적정 임대료가 얼마일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이게 현장 임장의 중요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램 라인 쪽으로 한번 더 가볼게요. 저 건물 보이시는 이제 중앙타워, 제가 한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유튜브 한번 찍었었는데, 조금 있다가 그때 찍었던 그 경매 물건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실제로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돈가스 우동집이라고 보이시나요? 저기도 이제 임대료를 보면은 정확한 20만 3천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즉 제일 중앙 상권의 메인 라인, 트램이 지나다니는 요 라인 쪽으로 해서 1층은 저렴한 평당 한 2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해당 경매 물건의 가치는 그렇다면 얼마나 정도 될지, 그 부분을 사실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절로 한번 가볼게요. 추워. 현재 그 홈스밀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위례 상권의 좀 분위기를 좀 많이 보여드리면서 또 매핑한 자료를 가지고 주변에 지금 임대 시세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 물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이제 낙찰을 받게 돼서 적정 임대료를 얼마나 둘까라고 했을 때 한 평당 한 19만원 정도로 받습니다. 물론 시세는 한 20만원 정도 되는데, 항상 이런 임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입찰가를 산정할 때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19만원을 받고요. 그 경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월세를 320만원 정도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월세가 320만원이면 보증금 한 5천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제가 아까 비교 자체를 그 서울 아파트 5억 원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게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주공 14단지 아파트를 좀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게 23평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지금 최고가가 5억 4천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그 기준을 좀 잡아볼게요. 그러면 해당 이 물건이 현재 최저가가 5억 2,400이거든요. 그러면 만약 5억 4천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5억 4천에는 낙찰을 못 받으실 거예요. 더 써야지 낙찰을 받을 거긴 한데, 그럼 이것도 최저가보다 살짝 높은 5억 4천에 매입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증금 5천에 월세 320에 맞출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거는 해당 요 시세가 평당 20만원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내 돈은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냐 라고 봤을 때, 이 상가 자체가 감정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억 8천입니다. 근데 5억 4천에 낙찰을 받는다. 이 경우에는 대출이 90%가 나옵니다. 90%. 그러면 약 한 4억 8,600만원 정도 대출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즘엔 금리가 연초가 되면서 또 조금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4.5% 정도 대출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넣어봐야 알겠지만 현재 금리 수준은 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도비랑 철거비, 그 다음에 미납관리비는 현장 여기 상가관리단에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지금 비어진 지가 1년 정도 넘었으니까 미납관리비는 어느 정도 좀 수백만 원대는 좀 쌓여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 봤을 때 실투자금은 한 3,900만원, 3,9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대출이 90%가 나오니까 4억 8,600만원의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돈은 얼마냐라고 봤을 때 3,900만원 투자해가지고 월세가 이게 320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대출이자 한 180만원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실제 내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은 한 달에 한 137만원 정도 현금이 들어오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량하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억 4천에 낙찰을 받기는 거의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에 있는 아파트 23평형의 금천구 독산주공 1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심지어 이제 초포마예요. 초포마. 안천초등학교랑 안천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실거래가 5억 4천까지 찍혀있는 그 아파트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무주택자냐 1주택자냐 2주택자냐에 따라서 대출 조건이 다 다른데, 일단 무주택자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DTI 기준으로 대출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서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대출 한도가 한 3억 7,800 정도 나온다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실투자금은 취등세 포함해서 1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이제 실입주, 실거주 한다는 조건으로 볼게요. 그럼 대출이자는 3억 7,800만 원의 대출이자는 4.5% 금리로 했을 때 매달 한 142만 원 정도 대출이자를 내야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거치했을 때만 얘기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원금도 이제 같이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은 뭐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대출 이자만 낸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142만 원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약 한 3,400만 원 정도 현금 지출이 발생하고, 그리고 2년 후 목표가는 6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 제가 이제 전체 실거래 추이를 봤더니 21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더라고요. 그때 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아파트 가격 추이 자체는 2년 후에 뭐 더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잖아요. 시장 심리도 봐야 되고 수요와 공급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영향도 봐야 되는데 2년 후까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이 아파트 단지의 최고가인 6억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2년 동안 자기가 실거주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3,400만 원의 돈을 지불을 하고요. 최고가를 찍은 게 6억. 그러면 시세 차익은 한 6천만 원 나는. 근데 이제 실제로 버는 돈이 약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기대 수익을 예상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봤더니 경매물건 같은 경우는 또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억 4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출이 90%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들어가는 돈은 취등세 포함해서요 3,9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 5천에 월세 320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대출이자가 이제 4.5% 대출 금리로 했을 때 매달 182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월세에서 182만 원을 제하고 약 한 138만 원 순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전체 들어오는 돈은 3,300만 원의 월세 순 현금 흐름이 발생이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년 후에 시세 차익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좀 달라요. 아파트는 2년 후에 이제 시세가 오르기를 하반기로 가면 심리가 이제 매수세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데, 상가는 그렇지는 않아요. 사는 순간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근거는 보증금과 월세가 되고, 그 보증금 월세의 매매 수익률이 환산이 되면서 곱해지는 가격인데, 여기 보증금과 월세는 픽스예요. 5천에 320 정도로 픽스가 된 상태에서 현재 매매 수익률 자체가 여기 이 동네 정도면은 1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4% 초반 정도 되는데, 좀 너무 보수적으로 4.5%에 판다고 했을 때 2년 후에는 약 한 9억 원에 해당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2억 7,700만 원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현금 흐름은 3,300만 원 나왔으니까 시세 차익까지 합치면은 2년 동안 약 한 3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 돈은 3,900만 원 들어간 거죠. 이게 상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 보셔야 돼요. 아파트랑 상가는 그냥 아예 다른 종목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적정한 임대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사는 순간 파는 가격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실투자금이 3,9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독산동 아파트가 1억 8천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자기 내 투자금이 5분의 1 정도로 확 줄어들면서 해당 이제 상가를 살 수가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경매를 통하든 뭐 공매를 통하든 아니면 일반 매매를 통하든 상관없어요. 열채를 사더라도 이 주택에서처럼 아파트 투자처럼 다주택자 규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상가를 3채를 갖고 있다, 5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등록세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항상 상가 살 때마다 4.6%에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출도 특히 이런 경매로 감정가 대비 굉장히 싸게 사면 90%까지 나오고요. 아닌 경우는 80%까지 나옵니다. 대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왜? 이 상가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주택은 그렇지 않죠. 주택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주택자다 3주택자다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이 빵원이지 않습니까?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내 돈 1억 8천만 원 있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금천구의 독산주공 14단지 아파트를 하나 사놓고 그냥 올라라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는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은 송파구 장지동 1층 상가를 경매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면은 이제 3,900만 원 실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이 경우 내 돈 1억 8천 가지고 있을 때는 4채에서 5채까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월세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가는 사는 순간에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해서 파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팔았을 때 나오는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무한히 확정할 수 있는 투자가 바로 이 상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딱 봤을 때 어느 투자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5년 후를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아파트 한 채 사놓고 기다리는 투자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를 이용해서 상가 투자를 5채든 10채든 꾸준히 늘려가는 투자자, 그 자산의 격차는 정말 크게 벌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이렇게 규제, 특히 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의 규제가 굉장히 빡빡해질수록 우리는 규제 너머에 또 다른 투자할 만한 상품이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하거든요. 특히 이 명의의 제약 없이, 그 다음에 대출의 제약 없이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바로 이런 상가 투자가 되고, 그런 동시에 월세, 현금으로까지 들어오는 이런 상가 투자가 바로 지금 시점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가 투자, 공실 날까봐 무서우시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경매이기 때문에 공실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옆집 상가 주인이 10억 8천에 그 분양가에 사서 만약 10억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그분의 경우 현재 대출 금리로 했을 때 월세 375만 원을 받아야 겨우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똑같은 상가를 경매로 5억 4천에 샀습니다. 그러면 월세 182만 원만 받아도 대출 이자를 커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실제로 왔을 때 월세가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고요. 그렇다면 이 대출 이자를 내고도 누가 더 빨리 세입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경매 투자자입니다. 왜? 싸게 샀으니까요. 결국 이 싸게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모든 리스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셈입니다. 공실이 무서워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실을 이길 만큼 싸게 사지 못하는 안목을 걱정해야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기 경매물건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데가 저기 꼬마김밥 저 호실을 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공실이 곳곳에 조금 보이긴 했었거든요. 지금 오니까 거의 꽉 들어찼네요. 역시 이 상권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이 되고 안정화가 되는 측면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대료가 처음에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 분양가에 고임대료로 해서 공실이 많았는데, 점차 이제 주인이 바뀌고 손바뀜이 일어나고, 특히 뭐 경매나 공매 통해서도 손바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하향 안정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거의 다 이제 안정적으로 세팅이 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상가 투자를 무작정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그냥 적정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눈만 키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물건을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곳을 임장을 실적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게 진짜 실력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곳, 다양한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구독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테니까 계속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